꼰대TV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은 이인식 ESG 청색기술 포럼 대표를 만납니다. 그의 말입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은 최근 취임하면서 세상에 없는 기술의 승부를 걸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삼성그룹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막강한 비중에 따라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터라 이 발언 역시 장안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기술이란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까운 장래에 나타나서 판을 뒤집어 놓을 핵심 기술, 즉 게임 체인저로 여기는 것이 아마도 상식적인 추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세상에 없는 기술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조물주, 곧 자연이 꽁꽁 숨겨둔 기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연을 스승으로 삼고 이런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서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나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물질을 창조하려는 융합기술을 청색기술, 즉 블루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2012년 출간된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에 처음 사용된 청색기술은 자연 전체가 연구 대상이므로 생물학, 생태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재료공학, 로봇공학, 인공지능, 식용공학, 집단지능, 건축학, 스마트도시,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의 핵심 부자가 대부분 관련되는 융합기술입니다. 청색기술은 최근에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세계해양포럼에서 UN 해비tat 주도하에 부산 앞바다에 세계 최초의 해상도시를 건설하는 오세닉스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해상도시는 청색기술로 거듭났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 G20 연구 및 혁신장관 회의에서 청색경제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이처럼 청색기술과 청색경제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청색기술은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실현하는 기후기술입니다. 청색기술은 무엇보다 녹색기술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녹색기술은 환경오염이 발생한 뒤에 사후처리적 대응 측면이 강한 반면에 청색기술은 기후변화 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프로젝트 드로우다운이 발표한 탄소 중립 100대 기술 중에서 상위 25개 60%인 15개가 생물 모방, 곧 청색 기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청색 기술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청색 경제를 창안한 군터 파울리는 2015년 10월에 펴낸 청색 경제 버전 2.0에서 40억 달러를 투자한 200개 청색 경제 프로젝트로 3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KBS2 TV는 2017년 7월 12일 글로벌 경제에서 세계 청색 경제의 시장 규모가 2015년 43억 달러에서 15년 뒤인 2030년 1조 6천억 달러로 기적적인 성장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청색 기술의 선도자가 되어 자연에서 세상에 없는 기술을 찾아내 세계 기후기술 시장을 석권하길 소망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청색기술 개발 촉진법 의안번호 210082의 통과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청색기술 연구협의체, 청색기술센터, 청색기술전문연구소, 청색기술 정보관리 전문기관, 청색기술연구단체가 전국에 설립되기를 기대합니다. 2. 세계 청색기술 포럼이 우리나라에서 주최되기를 바랍니다. 국제학술 행사를 개최하면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다보스 포럼처럼 세계 탄소 중립 정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을 스승으로 삼고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 해법을 모색하는 청색 기술은 단순히 과학 기술의 하나가 아니라 청색 행성 지구의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자연을 스승으로 삼고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 해법을 모색하는 청색 기술은 단순히 과학 기술의 하나가 아니라 청색 행성 지구의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며 80 노고를 이끌고 오늘도 청색 기술의 정착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인식 씨를 그의 저택에서 만났습니다. 청색 기술과 관련된 예, 청색 기술, 청색 경제, 요 브루 에코노미, 청색 경제죠. 이건 이제 복잡성 과학 측이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 인지과학 측이고, 뭐
나노 기술. 제가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 글을 제일 많이 광고벽에 썼잖아요. 이런 책들 말이죠. 원서 주로 원서만 국내 걸 보고 쓰면 안 되잖아요. 맛이 가버린 거지. 그럼 이 청색 기술을 지금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 나요. 이야기 듣고 질문하면 서럽고 이게 이제 정색 기술을 제일 처음에 소개한 책입니다. 위대한 자연의 스승 이게 2012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 칭찬받은 책인데 이걸 출간 10주년 기념을 위해서 2022년 이번에 이 책을 냈어요. 그 어린이용으로 여기 이제 아까 책인데 어린이용. 금년에 나온 책입니까? 예, 금년에 따끈따끈한 책이죠. 네, 따끈 상황을 나고 또 아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고 좀 새로운 걸 넣어가지고 이제 만화책으로 아이들 보고 쉽게 이렇게 해놓은 책입니다. 이렇게 다 답이 다 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건축도 있고 로봇도 있고 또 생명 인체 부품도 이렇게 큰 것만 더 진행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거 하나씩만 넘기셔서 그러니까 이걸 넘기셔서 제 얼굴 안 나와도 좋으니까요. 이걸 쭉 하시면서 소개를 해도 보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할 거예요. 만화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좀 깊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왕이면 레퍼런스를 보여드릴게요. 왜 당신 이걸 하나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진짜 누구나 가서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여기 청색 기술이 이제 등장한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글쟁이니까 이제 외국 글을 보고 이제 공부해서 한개 소개를 하는데. 저기 보시면 청색 경제라는 책이 있어요. 그 불의 에코노미라고. 불의 에코노미. 이 책 2010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군터 파울리라는 분이 저 책을 내셨는데, 그러니까 녹색 경제를 우리가 자꾸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저 책에 의하면 녹색 경제는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저 사람이 얘기 맛이 갔냐면, 녹색 경제에서는 이미 CO2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나온 다음에 줄이는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실가스가 사전에 안 나오게 해야 할 거 아니냐. 그게 청색 경제입니다. 저 책 원서를 봤는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청색 경제라는 걸 하면 그 인프라 기술에 이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름이 없어요. 제가 세계 최초로 청색 기술 브루테크너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런 일은 정말 단군 일에 이런 행운이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행운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제가 저를 우습게 하는데 이런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 최첨단 기술의 용어를 만들다니 이런 기회는 하늘이 주지를 않아요. 근데 저 책을 보고 제가 맞다. 불 에코노미면 불 테크놀로지 해야지. 그래서 아까 그 자이더스 책을 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건 정말 필요한 세계적인 기술이다. 이걸 이제 알리고 다니자 해서 이제 다녔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게 2012년 4월이었습니다. 5월. 그런데 하늘이 도와서 2015년 가을에 연락이 왔어요. 경상북도 도청 경산시에서. 경산시가 그 대구 영남대학이 있는 데거든요. 그 사실 거기가 대구 일부나 마찬가지로 최고로 그 첨단 분야 모임대죠. 그 경산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청색 기술을 하겠다고. 그때 그 기분은 그게 몇 년도라고요? 2015년 가을. 네네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나중에 역사. 그 제가 이제 한번 또 해줄게요. 지자체가 청색 기술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산업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단체 만들고 기업체 키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조업, 일종의 제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옛날 구미에 전자공장 단지가 있듯이 경산에다가 청색기술 단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산업단지, 컴플렉스를. 이건 그 경산이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 최영주 시장이 나서가지고 거기 내려가서 이제 그것도 체결했죠. 어부이가 왜냐면 청색기술 용어를 특허를 내라 상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MOU를 체결했어요. 다 가지고 있어 서류를. 그러고 가서 강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경산이 하는 걸로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그만 도시가 못하니까 프로젝트를 정부에 올려야 하잖아요. 그럼 산자부에서 돈을 내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승인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위화가 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2016년 3월에 잊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놀라운 사실은
2015년 12월 며칠인데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신문이 매일신문이에요. 매일신문에서 사설이 났어요. 네. 꼭대기에. 경산 전석교수를 해라. 아, 정말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과학자들도 헤매고 있는데 일개 지역 신문에서 사설로 뒷받침해주고 그래서 아, 이게 역시 이거다. 집권을 오래 해온 지역이구나. 그러니까 미룬 거예요. 지역 언론에서까지도.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기술 같은데도 지역 언론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보고 어디가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에. 전라남도 2016년 2월에 전화가 왔어요. 이낙연 지사로부터 밤 10시에. 저하고 친해요. 저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네. 형님, 저도 해야죠. 그래요. 뭘, 그러니까. 저도 정석해서 해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경북이 한다는 걸 들었던가 봐요. 그러면 해라. 그래서 그해 4월 5일 날 잊히지도 않습니다. 저 강남 과천회관에서 다 모여가지고 사업 추진단을 결성했어요. 그때 부지사, 오기정 부지사하고 같이 공동대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풀 뿌리고 하기 시작된 겁니다. 경상북도 이미 스타트했죠. 사전조사하고 전라남도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뭘 해야죠? 예타를 신청해야 하잖아요. 네. 예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때 경산은 1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스태피, 과학정책연구원 영역을 줬어요. 이제 거기 보고서 나오면 그걸 이제 정부에 신청하면 예타로 해서 사업 통과가 되겠죠. 네. 근데 광주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5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전남도 예산이. 그래서 그 광주과학위원회 지스트 총장이 나서가지고 그 돈 갖다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2017년 대선 전에 보고서가 나오고 해서 양쪽, 그러니까 경산, 그다음 전라남도 두 군데서 전석교수를 하겠노라고 영역보고서가 나오고 해서 이제 다 잘 되는구나 했는데 결국에 중앙정부 올라가가지고 환영을 받지 못해서 그냥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때부터 혼자 고생을 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까지. 저기 선생님 말이죠. 하여튼 저희 시청자들은 지금 아직도 지금 청색 기술, 뭔지를. 청색 기술이 개념에 대해서 지금 모를 뿐더러 그것이 정부나 또는 기업이나 어떤 애플리케이션으로 이것이 적용될 수 있나? 그러면 결국은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기술인데 그거를 연구를 해서 실용화시켜서 생산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조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어떤 사례 같은 것이 외국에도 많고 네. 우리 주변에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메르스 사태 생겼을 때 서울 어떤 병원에서 박테리아가 이렇게 사람끼리 옮겨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어 그러니까 바다의 상어 요 피부에 돌기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렇죠. 돌기가 특성이 뭐냐면 그 돌기에 박테리아가 못 달라붙어요. 오염물질이. 그래서 미국의 샤크렛이라는 회사가 그 상어 돌기를 흉내내서 플라스틱 필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르면 병원에 있는 뭐 손잡이나 의료기기나 잡으면 병균이 박테리아가 못 달라붙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수백 개입니다. 네네네. 또 얼마 전에 삼성이 옷을 하나 개발했어요. 삼성물산에서. 그게 무슨 옷이냐. 우리가 뭐 먹을 때 떨어지잖아요. 네. 된장국 같은 게. 그건 세탁소에 보내야 하잖아요. 네. 근데 하루만 입고 가기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근데 털어버리면 깨끗해져요. 그걸 뭐라 그러냐. 연립 효과라는데요. 그 연립을 보시면 불교 신자들은 그 연립을 정말 최고 정말 신성시하거든요. 왜냐. 물방울이 튀지. 그걸 아시네. 그러니까 네. 연못이 더럽잖아요. 속세. 네. 근데 연잎만 깨끗하잖아요. 석가모니예요. 그 석가모니로 보는 거예요, 연잎을. 그럼 왜 연잎이 더러운 물 속에서 깨끗할까요? 연잎 표면에 물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 연잎이 독일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옷을 만들면 털어버려야 되고 페인트. 그러니까 연잎 효과를 이용한 페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저 길거리 가보면 큰 높은 빌딩에 젊은 아이들이 매당 달려가지고 그 목숨 걸고 청소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독일, 유럽에서는 뭐 80만 개 이상 빌딩에 연잎 효과 페인트를 발라놓으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비가 오면 저절로 싹 씻겨져 내려가. 먼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그렇게 이제 사례로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상생활에도 있고 해서 그런 사례가 이제 바로 곧바로 돈벌이가 될 수 있고. 예를 이런 게 솔방울 효과가 솔방울이라는 게 그 바이메탈처럼 두 가지가 있어서 이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뭘 만드느냐?
강연할 때 그래요. 말 조심한다 하면서 여자 속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땀이 나면 저절로 그 솔방울 치는 옷이 열려요. 그럼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제가 그래요. 깐난한 아기들 불쌍한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기저귀 찼잖아요. 근데 이 솔방울 효과 기저귀를 채우면 저절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덜 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 샤라포바라고 유명한 테니스 선수, 그 나중에 양물 사건으로 좀, 그 친구가 데뷔할 때 첫날 첫 시합에 입은 옷이 솔방울 테니스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건 해야겠다. 또 거미줄로 만든 노스페이스 같은 데서는요, 그 북극의 아웃도어 다 지금 거미줄로 만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가면 막 주사 놓으면 아프잖아요. 네. 특히 당뇨 환자들은 매일 자기가 네, 해야 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일본 사람이 모기를 보고 모기가 우리 잘 때 물어도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모기 주둥이를 흉내는 바늘을 만들었어요. 그 아주 엄청나게 도움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런 사례. 끝이 없어요. 끝이. 그렇군요. 진짜 끝이 없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만화로 다 엮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해요. 또 외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네, 그래서 빨리 해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자체 단위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그건데요, 우리 국가 회장님 차원에서 아시는데. 저걸 해야죠. 그래서 근데 왜 공무원들이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시적인 그래서 성과가 빨리 안 난다 이런 이제 거. 이 얘기를 했더니 천안의 박완주 의원이 이걸 듣고 2019년 5월 30일인가 국회에서 이걸 토론을 하고 법안을 올렸어요. 법안 이름이 정책기술 개발 촉진법. 네네. 통과될 줄 알았어요. 그때 여당이었고 또 박완주의 정책위원장이었고 오케이. 되는구나. 또 보니까 21대 국회 작년 5월에 보니까 제일 위에 과방위에 제일 1번 법안이 이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운이다. 이거 됐다. 누가 반대하리 이것을. 네.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반대? 과기부 차관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과기부 차관이 반대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무 말도 안 두만요. 네. 자기들 비전문가라고. 그래서 그게 법이 이렇게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박한주한테 그랬어요. 제발 그럼 내가 공청회 한번 해달라. 그래서 11월 17일이네.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재작년에. 공청회에 갔어요. 둘이 나갔죠. 이제 이쪽에 저 앉고 이쪽은 과기부 이제 그 증인이 나오고. 근데 과기부 증인 서울대 후배인데 이가 그래요. 선배님 저도 전석기를 지지합니다. 과기부 공무원들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둘이 앉았고 하는데 과기부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막 확 치가 떨리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하버드대학은 이제 뭐 독일, 일본, 중국 전부 다 연구소 차려가지고 하는데 한국은 연구소 하나도 없는데 무슨 놈의 시기상조야. 시기상조로 몰려가지고 지금 법이 잠자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시기상조란 말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발 내가 이제 과학기부 사람 다 모아놓고 내 강의 한 번만 들어라. 저는 20년간 회사 생활했기 때문에요. 과학기술을 그냥 과학기술을 안 봐요. 다 돈벌이로 보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거든요. 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안 와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기회가 안 오고 또 맨날 그래요. 이런 거는 대기업이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제 꿈은 세계 청색기술 포럼을 한국에서 하고 싶어요. 그 다보스 포럼이 세계 경제 포럼인데 그 스위스 조그만 데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21세기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는 생태적 전환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인류 역사 이래로 사실은 청색 기술이 존재해 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개발이 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거를 조금 더 집약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국가 아젠다로 그렇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얘기죠. 네, 그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쫙 그래서 신화부터 나와요. 청색 기술이. 아까 다이달로스가. 그렇죠. 네, 지금 같이, 우리가 해석을 잘 입고 있는 보시- 청색 기술이 예, 너무 잘 많죠. 보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자, 그렇게 해서 그동안 개발이 되어 왔을 텐데, 이게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고, 예, 맞습니다. 또 녹색 그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거를 국가의 아젠다로 해서 예, 좀 더 정확하게 효율적이고 예. 신속하게 하자. 예, 정확하게 이게 이제 선생님 이제 예, 정확하게 봤습니다. 나는 이제 패러다임으로 형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아니, 뭐 지금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돈이 많이 듭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정확한 질문 하시는데요. 외국 사례 보면 저는 그걸 이게 돈의 액수가 문제인데 저는 꼭 두 가지가 있어야 하겠다고 봐요. 전세계에서 센터, 연구 센터가 하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기초 생물학 연구를 해야 하잖아요. 그게 돈이 얼마 들지 그걸 이제 못 정하겠어요. 규모를. 두 번째는 당장 돈을 벌고 싶은 게 제 생각인데 이건 제조업이라 정치인들이 자기들 임기 내에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제조업은 바로 투자를 그거죠. 해야 하니까. 왜 제가 이제 이거 국가의 어떤 아젠다로 삼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이게 뭐 바로 가시적으로 지금 그렇죠. 돈이 된다는 게 나오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상 그 결과를 누구든지 예측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한번 이게 개발이 되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와 그렇죠. 경제적인 그 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위험 부담해줘야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국가 돈을 받아가지고 연구센터를 저는 우리나라에 한 4군데 만들고 싶어요. 서울에 하나, 강원도 하나, 부산 하나,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 싶은 지역에는 뭘 하고 싶냐면 전세계를 디자인 센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지금 외국에서는 전부 자연을 모방한 디자인을 합니다. 요새 지금 많이 떠 있는 거 에어 택시 푹 올라가는 거 택시 있잖아요. 그거 다 저기 유명한 사람이 설계하는데 그 귀상하라고 바닷속에 다니는 상업 모양 갖고 설계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그걸 해야 해요. 굉장히 빨리 가니까. 그렇게 해서 디자인 센터를 하고 싶고 이제 개인적인 욕망, 소망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 전세기술 포럼을 한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열어가지고 전 세계 생태, 환경, 기후기술 전문가가 다 와서 3일이고 4일이고 논문 발표하고 축제하는 그렇게 해서 한국이 그렇게 되면 관광산업도 되고 국가적 유산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하자. 좋은 일이죠. 거기에 앞서서 지금 청색 기술로 세계적으로 뭔가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소위 말하면 연구템이 많이 있을 거다. 굉장히 많아요. 그거 지금 다 파악이 되죠. 예, 다 파. 네. 그치? 아유, 머리 좋으시. 네. 제가 맨날 전에 술 먹으면, 야, 이놈들아, 이재용이나, 최태원 씨 오라고 그래요.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뼈 아픈 얘기인데요. 제가 원래 인공지능 우리나라 최고 1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인공지능을 그렇게 얘기도 아무도 관심 안 갖다가 2016년 알파고 때 관심 가졌거든요. 그때 이재용 회장이 인공지능 회사를 사러 다니니까 다음에 값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전세계에서 지금 조금만 해서 좀 많으니까 지금 사러 가라. 그래서 내 쇼핑 리스트, 회사 기업 리스트가 100개 이상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 두 가지 이게 잘못은 그냥 탑다운과 바텀업인데 바텀업은 뭐냐 우리나라 연구소에가 과학者다른 건데 오래 걸려요. 솔직히 저는 그쪽 출신이지만 조금 못 믿어요. 어느 세월에 그러게. 그자 탑다운 또 한쪽에서 기업인데 사버리라 회사를 두 개를 같이 하자. 그 탑다운 할 수 있게 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랬어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다시면서 그랬다네. 세상에 없는 기술 찾아와라. 그건 내가 가지고 있다. 응? 그래서 좀 삼성 임원 나한테 오라게 해라. 다 숙제 받았다거든요. 그럼 내가 몇 억 주고 내가 그 리스트 주마. 리스트가 다 만들어놔서 혼자 공부를 엄청 해가지고. 바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서 회사 사버리면 돼요. 바로 그거죠. 그거는 가는 거 빨리 가는 길이 지금은 M&A가 더 빨라요. 그 말씀 그래서 제가 맨날 그냥 술만 먹으면 야 최태원이 좀 불러와 이재용 불러와 내가 명단 이거 주고 몇 억만 좀 판다고. 그러면 바로 그냥 회사 사가지고 일을 하면서 세계를 누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마침 저기 SK에 최태원이 뭐 소박이라고 소셜비를 컨택트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적 ESG 일종인데 그게 다 보면 생태예요. 근데 내용이 별것 없어요. 우리 거하고 손잡으면 엄청 세계적인 소박을 하는데 그래서 그 지금 속으로 그래요. 뭐 이런 말씀 드려야 하나 제 나이에 딱 하나가 안 풀려요. 저 대기업주 임원들하고 선이 안 다녀요. 그것만 다 하면 그냥 한 시간만 설명드리면 꼬박하게 넘어가요. 제가 볼 때 너무 재밌으니까. 기업의 뭐 임원 정도 또는 기업의 전문 경영 정도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기업에 오래 있어봤잖아요. 오래 계셨죠.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소위 말로 리스크를 수반하는 사업들은 전문 경영인 이거 하려고도 안 해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오너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건 뭐 그거는 어떤 이제 답답 솔루션을 또 찾아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기술이고 또 주변에서 그런 미래에 분들이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이런 청색 기술 좋죠.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진짜 우리 국민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도 몰라. 여기 보시면 제가 숫자를 못 외우는데 다 읽어드릴게요. 시장 규모를. 네. KBS ETV가 2017년 7월 12일 날 글로벌 경제 골든아워에서 세계 청색 경제 시장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2015년 43억 달러에서 15년 뒤에 2030년에 1조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거는 KBS가 자기들이 이게 내놓은 자료에 깜짝 놀라서 뭐 이런 걸 벌써 발표하는 거 행운아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은 데가 환경부거든요. 네. 환경부가 미국의 이 분야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 그 시장 조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2030년에 일자리가 그러니까 65만 개 나오고 2050년에 200만 개.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디스드 잡, 그러니까 이 쓰레기 치는 그런 직업이 최고 직업이, 그렇게 해서 이거 엄청난 거라 한국 시장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다 이제 이미 에비던스가 있어요. 시장 있고 일자리 있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지금 기후 위기의 최고의 솔루션이고. 그렇지. 이렇게 삼박자를 갖춘 기술이 없어요. 그럼 한국이 이거 그거 할 수 있나? 근데 이 청색 기술은 사실 기본은 나노 기술이에요. 우리 나노 기술이 세계 5등 안에 들거든요. 그거를 목적지향적으로 옮기면 돼요. 그 나노 기술 하는 놈들한테 이들 맨날 그래핀 단순 나노텍 구만하고 이쪽으로 돌아서라 하면 그냥 전력화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걸 못 하거든요. 인력이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인공지능 키우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 못 해요. 백날 헛짓하다 그래. 근데 인프라가 없는데, 근데 이거는 나노기술 전문가, 우리나라 다 깔린 전문가한테 일 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쉽게 땅집 고염치기 같은 산업이 없는데, 그걸 지금. 그게 제가 좀 이해하네. 나노 기술이 왜 청색 기술하고 이게서 뭐? 그러면 이제 그럼 왜 청색기술 등장했을까요? 나노 기술 아다시피 나노미터 수준에서 물질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노 수준은 분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가 분자예요. 그 분자 수준에서 그 물질을 흉내낼 수 있으니까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그대로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연립 효과 다 되는 게 흉내를 내요. 근데 한국이 나노 기술이 엄청 세계 수준이거든. 5등에 7등이라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되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돼 있고 딱 하나 정부에서 결정만 하면 돼요. 결심만. 응? 그래서 이렇게 쉽게 가는 경우,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요새 기후 기술, 생태 기술 이만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또 어떤 여자분이 써놨던 여자분도 대단하더만요. 저보다 더 스케일이 커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 대안으로 요거 제가 좀 참고할게요. 드리려고요. 네, 주십시오.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요것도 다 드리고. 참고로 할게요. 저는 카이스트보다도 이걸 할 때는 서울대 그 남기태 교수가 얼마 전에 우리 포럼에 했는데 그 노벨상 근처에 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우리 제가 ESG 청소년 포럼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200명. 네. 한 달에 한 번 라운드테이블 하는데 얼마 전에 와서 강의하고 갔어요. 걔가 이제 인공광합성 세계 1등이고 조선일보가 발표하는 그 6명 노벨상 근처 제 1호예요. 그렇구나. 저는 그거 정말 누가 돈만 좀 대주면 그냥 사람 인재 풀이고 아이디어가 천지라니까요. 걔도 다 긁어 모으면 다 사람 다 준비해놨어요. 활동하면서. 이거 참 엄청난 노력과 연구. 네, 말씀도 맞아요. 눈물 나요. 제가 그래갖고 이거 지금 글 쓰는 것도 포기하고 지금 좀 글쟁이 그만뒀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로 내 인생 마지막, 우리가 45년생이니까 80이 내일 모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마지막 승부를 걸자. 보람 있는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돼가지고 딱 하나밖에 안 받아요. 한 직원 3명만 데리고 있게 해달라. 왜냐 그 말씀 드리자면 아까 생물 모방을 하는 바이오 미미크리 인스티튜트 그 제닌 베니에서 여자분이 이걸 시작했거든요. 그 사람도 교수도 아니에요. 그분이 세계 최초로 이걸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연구소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갖고 빨리 그 연구소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가지고 오고 싶어요. 한국으로. 근데 며칠 전에 8월 14일이 날짜도 안 잊어요.
그 한국에다 그 미네르바 대학 만드는 총장이 다녀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자회견에 나와요. 벤 넬슨이가. 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서울에다가 미네르바. 환경 창업 센터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큰일 났다. 이게 그러면 정책 기술인데 돈 몇 푼 주고 젊은 애 가르다 해보면 특허 다 가져가 버리고 한국 깨버서. 그래서 얼마 서울시 고위 공무원한테서 야 정신 차려 100푼 주면 내가 만들어주마 빨리 해라 다 뺏기지 말고. 이제 지금 상태는 틀렸어요. 미네르바 대학 그 환경센터 서울 생기면요 사람 씨가 말라갖고 지금 그래도 숫자가 적은데 그래도 데려가 버리면 우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은데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지금. 아 우리만큼도 그 국가에 대한 애정이 없어 공무원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답답하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권 선생님 같은 권 회장님 같은 분이 이제 저보다 더 제게 발이 넓으셔서 혹시라도 뜻 있는 그러니까 돈도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게 되면 조만간 국가에서 돈을 이제 댈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이제 그 이거 들으면 이거 들으면 이제 우리 권 회장님 너무나실 거예요. 이거 이 대목이면 너무해요. 항상 우리나라 너무해. 진짜 너무해. 돈을 그렇게 인공지능에다 퍼부서 그거 나올 것도 없어요. 두고 보세요. 제가 예언합니다만 제가 대충 다 맞추거든요. 인공지능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기본이죠. 회사 다니셔서 하지만 제품 시장이 있어야 할 텐데 인공지능 시장이 안 보이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네. 시장도 없고 제품도 없잖아요. 뭐 어쩌자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야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손해 보든 안 보든 기술을 개발하지만 한국은 지금 가난한 나라인데 우선순위를 바꿔야죠. 요건 꼭 80 노구의 청색기술 주창자이신 이 대표의 열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청색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분의 말씀을 듣는 동안 청색기술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아젠다로서 입법을 포함해서 기업, 연구소,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청색기술을 지원해야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청색기술은 자연의 원리를 차용하거나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기술을 말합니다. 청색기술을 경제 전반으로 확대한 것을 청색경제라고 합니다. 그 응용 범위와 경제적인 효과는 막대합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인식 씨의 청색기술이 국가적인 아젠다로 채택되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있었던 KBFS의 멋진 공연 보내드리면서 권대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In meine Adern drin, das Blut in meine schöne Mutter war des Herzens Glück, im goldenen Oh,